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의 진정한 규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죠.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반지름만 해도 무려 460억 광년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조차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영역에만 해도 대략 1700억 개에 달하는 은하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은하 하나마다 수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수 은하만 봐도 4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서 상당수는 우리 태양처럼 자체적인 행성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주 전체에는 우리가 감히 세어볼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행성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우주를 바라본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토록 광활한 우주에서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야말로 끔찍할 정도로 공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정말 그럴듯한 말이죠. 이 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 어딘가에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혹은 우리보다 더 발달한 문명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늘 너머에서 온 존재들, 즉 외계인의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왔어요. 특히 현대에 와서는 로켓 기술과 우주 탐사선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강력한 망원경들도 개발되면서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외계인을 찾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오고 있을까요? 인류가 전파통신 기술을 개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꾸준히 우주 공간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구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말이에요. 동시에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각종 전파 신호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혹시 외계의 문명이 보내는 메시지가 숨어있지 않을까 찾아보는 세티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흥미로운 계산 공식을 통해 우리 은하 내에 얼마나 많은 외계 문명이 존재할 수 있는지 추정해보기도 했어요. 2020년 영국 노팅엄 대학의 연구팀은 이 공식을 바탕으로 우리 은하에 대략 36개 정도의 외계 문명이 존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 어느 날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 점심을 함께 먹던 4명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화가 오갔어요. 에드워드 텔러, 허버트 요크, 에밀 코노피스키, 그리고 엘리코 페르미였습니다. 이들은 맨해튼 프로젝트로 함께 모여있던 상황이었고 그날 식탁에서의 화제는 자연스럽게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지구와 비슷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야? 대충 계산해봐도 우리 은하만 해도 외계 문명이 100만 개는 좋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조용히 듣고 있던 페르미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거지? 바로 이 질문이 페르미 역설의 핵심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규모를 고려했을 때, 별들의 개수를 생각해봤을 때, 그리고 행성들의 숫자를 따져봤을 때 외계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문명들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신기한 모순 때문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페르미가 제기한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페르미 역설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제기되는 주장 중 하나는 외계인들이 이미 지구에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SF 영화들을 보시면 외계인들이 지구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토르는 아스가르드라는 외계에서 온 존재이고 손오공은 베지터 행성 출신입니다. 슈퍼맨도 크립톤 행성에서 지구로 보내진 외계인이에요. 맨인 블랙에서는 외계인들이 인간 사회 속에 완벽하게 숨어들어 비밀스럽게 생활하고 있다고 나오죠. 이런 SF 작품들의 설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지구에 온 외계인들은 인간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살거나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인간들에게 정체가 들키게 되거나 하는 식의 스토리 전개가 이어집니다. 이런 상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정말 황당한 음모론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파충류 형태의 외계인인 reptilian들이 전 세계 지도층과 대기업 최고 경영진 자리를 차지해서 지구 정복 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들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51구역을 예로 들면
알면서 이곳에서 과거의 외계인과 UFO가 발견됐고 지금도 극비리의 외계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가 이런 외계인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모두 미국과 협력해서 이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거대한 비밀을 완벽하게 숨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관련자가 단 한 명만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증언하더라도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이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또 다른 가설은 외계인들이 과거에 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그 증거로 제시하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피라미드를 건설할 만한 기술이 절대 없었고 따라서 외계인들의 지시를 받아 인간들이 피라미드를 세웠거나 아니면 외계인들이 직접 와서 지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페루의 나스카 지상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고요. 또한 여러 고대 미술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UFO와 비슷한 형상들을 보고 먼 옛날에 외계인들이 지구에 왔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과학적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증거도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동물원 가설이라는 흥미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외계인들은 인간을 동물원의 동물처럼 관찰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간섭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동물들을 관찰하면서도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실제로 현재 지구의 여러 생태계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파괴 직전에 몰려있는 상황을 보면 이 정도면 외계인들이 개입해주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동물원 가설이 사실이라면 가끔씩 포착되는 UFO 사진들은 외계인들이 사파리 투어를 하듯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인간들에게 발견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가설 역시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교류와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가설이 있어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 별과 별 사이를 자유롭게 여행할 만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류가 통신 기술을 개발한 직후부터 우주 전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세티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에서 들어오는 전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계 문명과 통신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통신 신호의 전달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습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지만 우주의 규모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조차 터무니없이 느린 것처럼 느껴지죠. 더 큰 문제는 통신 신호의 강도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약해진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우주 먼지나 기타 물질들이 신호를 왜곡시키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100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까지 지구에서 통신을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신호가 너무 약해지고 훼손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 메시지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해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1000광년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우주적 규모로 보면 이건 정말 가까운 거리예요.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이고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250만 광년,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는 460억 광년이나 됩니다. 이 정도면 마치 절대적인 존재가 서로 다른 문명들이 교류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처럼 광속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우주의 규모에 비하면 엄청나게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이런 광속의 한계가 외계 문명과의 교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다섯 번째 가설은 시간적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가 현대 문명을 건설한 지는 겨우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데 통신기술과 우주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한 기간은 고작 100년에 불과합니다. 만약 외계인들이 이 100년을 제외한 지난 45억 년 동안 지구로 통신을 보냈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현대 인류 이전에는 아무도 답장을 할 수 없었겠죠.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저 행성에는 지적 생명체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통신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45억 년의 역사에서 겨우 100년 안에 외계인들이 지구로 통신을 보냈을 확률을 단순 계산해보면 4,500만 분의 1이나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구와 외계 문명의 통신 기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가설입니다. 우리 인류의 유무선 통신 기술과 인터넷 통신은 정말 놀랍게 발달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디서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구글이나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죠. 하지만 외계인들이 인간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발상일지도 몰라요. 외계 문명은 이미 양자통신이나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통신 기술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외계인이 존재하지만
우리와 소통할 수 없는 이유들이었고, 이제부터는 외계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다는 가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계 문명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요.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마이클 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종족이 하나만 있어도 이웃 행성들을 식민지화해서 자신들의 문명을 복제한다면 수백만 년 안에 은하 전체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계 문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고등 문명이 탄생하려면 정말로 로또를 100번 연속으로 당첨시키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기적적인 확률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은하 안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구역에 태양과 같은 항성이 있어야 하고, 이 태양이 행성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 행성이 태양과 너무 가까워서 뜨겁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춥지도 않은 딱 적절한 위치, 즉 골디락스 존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해요. 행성의 중력도 너무 강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약해서도 안 되며 적절한 자기장을 형성해서 우주 방사선이나 태양풍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산 폭발 같은 지각 변동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도 안 되고, 대기가 열을 너무 많이 가둬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대기가 너무 얇아서도 안 됩니다. 소행성 충돌을 막아줄 목성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이 멀리 있어야 하고, 빙하기나 대규모 소행성 충돌 같은 재앙적 사건도 일어나면 안 되죠. 고등 문명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구는 진짜로 로또를 100번 맞은 축복받은 행성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류 문명이 아직 우주에서 가장 앞서가는 문명이라는 가설이 있어요. 꽤 흥미로운 이론인데, 그 근거는 바로 137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가 아직은 초기 우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전체 수명은 앞으로 1000조년에서 9000조년까지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어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주의 나이인 137억 년은 아직 아기 우주 단계인 셈이죠. 만약 우주의 수명이 이렇게 길다면 우리 인류는 우주 역사상 극초반에 가장 빨리 탄생한 문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아무리 외계 문명을 찾아봐도 지구보다 발전한 행성이 없을 테니까 외계 문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 어둠의 숲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외계 문명들은 다른 문명들이 호의적일지 적대적일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봐도 답신이 오지 않는 거죠. 우리 인간이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지구의 역사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완전히 박살낸 역사를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외계인이라고 해서 안 그럴 것이라는 확신은 아무도 가질 수 없겠죠. 결국 페르미 역설은 우리에게 우주에서 인류의 위치와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혼자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